내가 최근에 일을 시작하면서 이제야 예전에 사람들에게 불만이 있어도 할 말을 못했던, 속된 말로 맨날 맘만이 보이고 호구 잡혔던 이유가 보이더라고요. 이제는 내가 뭐가 기분 나빴는지 정확히 얘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민한 사람들 중에서도 화가 나도 속으로만 끙끙대다가 결국 아무 말도 못하는 저 같은 사람들의 특징,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 꿀팁, 제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특징부터 갈게요. 첫 번째, 과도한 공감과 생각. 제가 계속 영상에서 얘기하는 예민한 사람들의 포인트가 감정을 순간적으로 깊게 느낀다는 건데요. 이건 상대가 기분 나쁜 말을 해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보통 누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 당황스럽죠. 그래서 화를 낸다거나 뭐 그냥 넘길 수도 있는데, 예민한 사람들은 대부분 내 탓이 기본값이란 말이죠. 나 자신에 대한 기준이 엄격하니까요. 거기다 공감과 생각이 과도하지 않습니까? 타인의 감정에 민감하기 때문에 일단 머리로 이해하려고 해요. 이게 환장의 콜라보예요. 상대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그래도 얘는 착한데 이런 행동이 잘못된 걸 모르는 게 아닐까? 과거에 이런 트라우마가 있는 걸 수도 있어. 고쳐주는 사람이 없었겠지. 근데 지금 바로 얘기하면 상처받겠지? 몇 초 만에 상대의 성격에, 과거에 생각이 파바바박 갔다 왔죠. 이게 사실 예민한 사람의 평소 머릿속 같은 느낌인데, 내가 기분이 나빠도 생각과 속도가 빠르니까 일단 갔다 와요. 아차차 하고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상황이 끝나 있어요. 그래서 나 자신을 좀 탓하게 되죠. 나는 나를 지키지도 못하고 나한테 상처 준 저 사람을 왜 먼저 생각할까? 바본가? 근데 막상 그 상황에서 화를 내잖아요? 그럼 더 문제가 돼요. 두 번째, 갈등을 못 견딤. 물론 갈등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민한 사람들에게 갈등은 어떤 느낌이냐면, 피하고 싶다도 있는데 벅차서 피하고 싶어요. 내 주변이 시끄럽지 않아도 내 안이 이미 감정 기복이 심하고 생각도 많기 때문에 그냥 일상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내 에너지의 100%를 쓰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갈등이 생기면 120%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120%가 뭐야? 200%는 써야 될걸요? 저 며칠 전에 동료의 말투가 좀 공격적으로 느껴져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 상황에서 한마디도 못하는 저 자신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울고 각성돼서 잠도 못 자고 그날 집에서 해야 할 일을 다 못했거든요. 다음날에 말을 잘 정리해서 얘기를 했고 오해를 풀긴 했지만 출근할 때까지 긴장 상태였고, 그리고 잘 풀어도 불편했어요. 얘기가 끝난 뒤에 그 어색한 침묵을 견디기 너무 어려웠고, 말은 괜찮다고 하지만 내가 상처 줬으면 어떡하지? 괜한 말 했나? 또 이게 생각 과잉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갈등 자체로도 너무 피로하고 벅차니 차라리 피해버리는 걸 선택하는 게 아닐까.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살아가는데 갈등이 당연하다는 걸 전제로 받아들여야 하더라고요. 왜냐면 예민한 사람들이 기준이 되게 높거든요. 보통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을 기본값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랬고, 이게 어쩌면 나에게 너무 많은 책임감을 부여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아니,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상대가 이상한 사람이어서 시비를 걸면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건데, 갈등이 없는 걸 기본값으로 설정하면 사소한 갈등에도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까 갈등은 사는데 당연한 부분이다. 그래야 에너지 소비가 있지만 이런 날도 있지 라는 생각으로 이어지더라고요. 두 번째는, 하나면 남보다 내 감정부터 이해하기. 저도 정말 몰랐던 부분이, 제가 생각한 나쁜 사람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은 제가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였어요. 마음이 약해졌던 포인트가, 그래도 나쁜 애는 아닌데 얘는 착하잖아, 말투만 그런 건데. 근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우리는 누구든 일단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진짜 나쁜 사람이라 소문난 사람, 뭐 극단적인 무슨 범죄자도 그 사람을 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배경이나 동기를 이해하려 해본 적 없으세요? 이게 공감 능력의 양면이죠. 제 입장이면 그럴 수도 있겠다가 오히려 디폴트 값이니까, 아니 그럼 착하면 나한테 와서 쌍욕을 해도 괜찮나? 그건 좀 아니잖아요. 내 공감 능력이 과도하다는 걸 일단 알아야 하더라고요. 따라서 남을 먼저 이해하고 싶어도 남들에게 자연스럽게 하듯이 일단 내 감정부터 이해하자. 나도 물론 상대의 말투를 신경 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게 맞지만, 상대가 그런 말투를 안 쓰면 문제가 사라지잖아요. 뭐 상대가 다 고치진 못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말하면 기분이 나쁘다는 사실을 알아야 적어도 나한텐 그런 말투를 안 쓰도록 상대가 조심할 수 있게 되잖아요. 상대가 심지어 착한 사람이다? 그럼 더더욱 맞춰주겠죠. 혹시라도 너가 이상하다고 하는 사람은 만나지 마세요. 이걸 경계를 긋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말을 안 하고 상대가 맞춰주길 바란다. 그건 내가 공감 능력이 과도한 이상, 또는 상대가 내 마음을 읽는 초능력을 연마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화의 기준을 낮추고 화를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화를 낸다고 하면 상대를 압도할 정도가 돼야 되고, 사과도 받아내야 되고, 다시는 그 사람과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고, 이런 걸 무의식적으로 설정하기 되게 쉽거든요. 근데 과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상대를 압도할 정도로 화를 내면 마음이 편할까요?
마음이 편하시다면 화를 그 상황에서 내면 되는데 저는 아무리 말을 골라도 상황이 끝나고 나면 상대에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잘못 얘기한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하물며 내 화를 다 쏟아내면 그 상황에서는 잠깐 시원할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그날 밤 잠도 못 자고 이불킥할 가능성이 높겠죠? 따라서 화를 낸다의 기준을 내 의견을 말한다 정도로 내리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말하면 기분이 나쁘다는 걸 너가 모르는 것 같아 얘기해준다는 느낌으로. 근데 내가 기분 나쁜 걸 티내도 될까? 이런 의심이 계속 올라오잖아요. 저는 여기서 애니어그램을 공부했던 게 정말 도움이 됐던 게 오히려 강하게 말해줘야 알아듣게 되는 유형이 있더라고요. 설마 했어요. 근데 며칠 전에 일할 때 제가 불러도 대답을 안 하는 분이 있었어요. 참다가 저도 모르게 불같이 화를 냈거든요. 왜 불러도 무시하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뭐에 집중하고 있을 땐 얘기가 잘 안 들린대요. 그래서 자꾸 자기도 잊게 되는데 얘기해줘서 고맙다고. 사이가 더 좋아졌어요. 미리 배려하는 것보다 서로의 경계를 부딪히며 확인하는 게 편한 사람이 있으니 화를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물론 상대의 기분이 최대한 상하지 않게 그리고 내 의도를 오해하지 않게 전달하는 게 중요하겠죠. 제가 최근에 일련의 갈등을 겪으면서 애니어그램을 활용했어요. 상대의 유형에 맞춰서 상대가 중요히 여기는 가치에 맞춰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의 발작 버튼을 누르지 않고 존중하면서 제가 원하는 걸 얘기할 수 있게 됐어요. 와, 너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4월 말부터 애니어그램 워크숍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신청해 주시고요. 더 이상 우리 내가 호구라며 위축되지 말고 갈등을 잘 해결해 나가면서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